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대산 작가님의 절대외공이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함주 건왕가의 소가주인 이건명은 어린 시절 입은 화상으로 추악한 외모와 무공을 익히지 못합니다. 절벽에 몸을 던져 자살을 시도하다 기현을 만나서 절대적인 신체를 가지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료 분량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강호에서 이름을 떨치는 함주 건왕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함주권 왕가의 장손 이건명은 어린 시절 입은 화상으로 추악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꺼려합니다. 어느 날 말을 타고 나타난 무림의 여인 연소청과 마주치게 됩니다. 폭주 연가장의 연소청은 자신이 함주 권왕가의 이건명을 찾아왔다면서 건명의 추악한 외모를 보더니 심하게 조롱합니다. 그녀는 이건명과의 정혼을 파기하겠다고 말하며 함주 권왕가와의 모든 약조를 끊을 것을 경고한 뒤 사라집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이건명은 극심한 절망에 빠지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위해 뒷산에 있는 무적행으로 향합니다. 무적행으로 간 건명은 동네의 불량배 전호와 장칠 그리고 그의 사촌 이도명과 마주칩니다. 과거부터 자신을 괴롭혀온 그들은 이건명을 조롱하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이건명은 스스로 무적행으로 몸을 던지며 절망의 끝을 맞이하려 합니다. 추락한 이건명은 죽음 대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존재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유마종혈과 관련된 이 고대의 존재는 이건명이 죽지 않았으며 지금 생사의 경계에 놓여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건명은 완전히 죽기를 원하지만 고대의 존재인 귀물은 완벽한 신체와 새로운 삶을 제안합니다. 귀물은 이건명과 함께 새로운 육신을 공유하자는 제안을 하지만 이건명은 단호히 거절하며 귀물에게 순종을 강요합니다. 결국 귀물은 이건명의 성장을 돕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협력하게 됩니다. 이건명은 환골탈태한 새로운 육신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강건하고 얼굴에도 흉터 하나 없는 완벽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동굴에서 탈출하기 위해 수직 절벽을 맨손으로 기어오르는데 성공하며 새로운 육신의 엄청난 힘과 균형을 실감합니다. 이건명은 무적행 주변에서 우윳빛 웅덩이를 발견합니다. 웅덩이 물이 빠진 뒤 기이한 풀이 빠르게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탐스러운 열매를 따려던 이건명은 돌연 천지음양쌍사라는 두 마리의 뱀의 공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요동치는 뱀들을 소나기로 움켜쥐며 제압하고 다시금 자신의 새 육신의 힘과 감각에 감탄합니다. 이건명은 열매 3개를 손으로 받아들었고 두 마리 뱀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흙과와 백과를 뱀들에게 내어줍니다. 뱀들은 열매를 먹고 환희에 찬 기세로 사라지며 이건명은 남은 금과를 간직합니다. 이후 동이틀 무렵 걱정하던 이건명의 충직한 가신 중산과 만나고 둘은 가문으로 돌아갑니다. 가문으로 가는 길에 중산은 이건명의 설명을 듣고 혼란스러워하지만 결국 그를 진심으로 소가주로 인정하게 됩니다. 중산은 이건명을 데리고 가문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가는 길에 이건명을 무적행으로 밀어 넣었던 전호와 장치를 마주칩니다. 이건명은 그들에게 복수를 결심하고 직접 응징합니다. 전호는 이건명의 힘에 의해 처참한 모습으로 즉사하고 장칠은 중산의 손에 목숨을 잃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시체를 처리하며 사건을 은폐합니다. 가문에 도착한 두 사람은 중산의 안내로 조부가 계신 후원으로 향합니다. 조부는 권왕가의 수장이자 과거 이건명이 무공을 익히지 못하고 무력한 삶을 살았을 때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신뢰를 보내는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조부와 만난 이건명은 무적행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중산은 무적행에서 일어난 사건을 탈퇴한 걸로 묘사합니다. 조부는 변한 외모와 목소리를 가진 이건명을 손자로 확신하기 위해 검증을 시작합니다. 먼저 이건명에게 가문이 무공인 소패권의 첫 번째 초식인 금강악마를 펼쳐보라고 명합니다. 이건명은 초반에 어색함을 보였지만 점차 동작이 자연스러워지고 무난히 팔식을 선보입니다. 이후 조부는 두 번째 검증으로 과거 이건명에게만 전수한 소패권에 숨겨진 두 초식인 신권유의와 태어무극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건명은 정확히 기억해내고 대답하며 조부는 이를 통해 그가 손자임을 확신하고 더욱 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조부는 이건명을 무림맹의 정예 교육기관인 정무학관에 입학시키겠다고 선언합니다. 숙부는 이건명의 무공 실력으로는 경쟁이 불가능하며 가문의 명예가 실추될 위험이 있다고 반대합니다. 이건명의 사촌이자 무림 고수인 도명은 가문의 명예를 위해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건명과 비무를 제안합니다. 도명은 소패권의 초식으로만 겨루자는 조건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이건명의 무공자질을 평가하겠다고 합니다. 이건명은 비무를 수락하고 둘은 맞붙습니다. 조부는 비무를 통해 이건명의 무공자질과 가능성을 확인하려 하며 가문 내 갈등과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비무가 시작됩니다. 도명은 갑작스럽게 금강악마의 순서를 건너뛰며 공격을 가하지만 이건명은 자신도 모르게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도명의 공세를 피합니다. 점차 자신감을 얻은 이건명은 소패권의 두 번째 초식인 유수행운까지 펼치며 도명과 공방을 주고받습니다. 이를 본 도명은 놀라며 내공 없이 유수행운을 완벽히 사용할 수 없다고 의심하지만 조부는 이건명에게 내공이 없음을 확신하며 그의 능력을 발경으로 설명합니다. 결국 조부는 이건명의 능력이 정무학관 특별 전형을 통과할 자질이 충분하다고 선언하며 비무를 끝냅니다. 이때 연가장의 연소청과 그녀의 숙부 연사걸이 찾아와 정혼 파기를 공식 선언합니다. 조부는 이건명에게 의사를 묻고 이건명은 단호하게 정혼을 파기한다고 선언합니다. 연소청은 자존심이 상해 정혼 파기는 자신이 먼저 했음을 강조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조부와 이건명은 담담하게 이 상황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이건명은 정무학관으로 출발합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주인공 이건명이 기현을 얻고 무림맹의 정무학관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기현과 성장 그리고 학원물까지 곁들인 소설입니다.
총 250화 완결인 소설이고 소개한 줄거리 내용은 14화까지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